혹시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아무것도 아닌 하루였는데 잠들기 직전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갑자기 떠오르는 순간, 별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쳐도 됐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말만 자꾸 돌아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서운해집니다. 모르는 사람의 무례는 금방 잊어버리는데, 가까운 사람의 사소한 한마디는 몇 날 며칠을 마음속에 머뭅니다. 왜일까요? 그 말이 특별히 날카로워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특별히 약해서도 아닙니다. 그건 기대 때문입니다. 그럴 줄 몰랐어. 넌 다를 줄 알았는데. 이 두 문장에는 표현되지 않은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우리는 왜 가까운 사람에게 더 쉽게 상처받을까요? 왜 관계는 편안함보다 피로를 먼저 안겨줄까요?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가혹한 기준을 들이밀게 될까요? 오늘은 그 물음에서 시작합니다. 관계는 따뜻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관계를 맺는 이유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가장 큰 감정 소모가 일어납니다. 오래된 친구와 만났는데 오히려 피곤합니다. 가족과 함께 했는데 혼자 있을 때보다 지칩니다. 연인과 대화를 나눴는데 더 외로워집니다. 뭔가 잘못된 걸까요? 이 관계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대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랍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놀랍게도 아무런 협의 없이 상대방에게 부과됩니다. 내가 정한 기준을 상대방은 알지도 못하는 채로 계속해서 통과해야 합니다. 기대는 조용히 관계에 스며듭니다. 처음에는 애정처럼 보입니다. 저 사람이 좋으니까 저 사람에게 기대하는 거야. 관심처럼 느껴집니다. 관심이 없으면 기대도 없지.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기대의 출발은 분명 애정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애정이 슬그머니 보이지 않는 기준으로 변합니다. 이 정도는 해주겠지. 이럴 땐 내 편이겠지. 적어도 이런 선택은 안 하겠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대했습니다. 상대방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있었습니다. 그 기준을 넘지 못하는 순간 서운함이 시작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함께한 동료일수록 기대가 쌓여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알아서 해줄 줄 알았는데, 내가 힘들 때 한마디쯤은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말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서운합니다. 실망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기대가 쌓인 만큼 천천히 조용히 따라옵니다. 누군가 떠나갈 때 우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갑자기 왜? 하지만 돌아보면 갑자기가 아닙니다. 기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한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 상대의 행동은 늘 부족해 보입니다. 작은 배려는 당연해지고 작은 실수는 크게 느껴집니다. 어머니가 밥을 해주셔도 당연하다고 느낍니다. 어머니가 한마디 잔소리를 하시면 그건 크게 기억됩니다. 친구가 10번 도와줘도 원래 그런 친구니까 라고 생각하고, 한번 거절하면 왜 이럴 때 이러지? 라고 서운해집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있어야 할 모습으로 바뀝니다. 관계가 현실이 아니라 이상에 맞춰집니다. 그 이상이 얼마나 가혹한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무대 위 배우처럼 상대방은 내가 쓴 대본을 완벽히 소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대본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실수합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 실망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기분에 따라 말이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선택이 바뀌고 여유가 없으면 배려도 줄어듭니다. 누군가 나에게 차갑게 굴었다면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날 그 사람에게 무언가 힘든 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약속을 잊었다면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의 머릿속이 가득 차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끼리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각자 무게를 지고 있고 각자 부족함을 안고 있고 각자의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그런데 완전함을 기대합니다. 모순입니다. SNS를 보면 더 심해집니다. 누군가의 완벽해 보이는 일상, 누군가의 빛나는 관계, 누군가의 다정한 파트너. 그 장면들을 보고 나면 내 관계가 초라해 보입니다. 왜 우리는 저렇지 않을까? 저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비교는 기대를 높이고 높아진 기대는 현실을 더 초라하게 만듭니다. 기대는 애정의 언어처럼 보이지만 실은 통제의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대신 내 기준에 맞추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모습의 당신을 사랑한다일 때가 많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기대이고 기대는 언젠가 실망을 낳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관계는 나란히 걷는 일인데 기대가 커질수록 보이지 않는 줄로 서로를 끌어당깁니다. 당기는 쪽도 힘들고 끌려가는 쪽도 지칩니다. 한쪽은 왜 가까이 오지 않냐고 답답하고 다른 쪽은 왜 자꾸 당기냐고 숨이 막힙니다. 그래서 관계가 무거워집니다. 가까워질수록 무거워지는 관계, 그 아이러니가 기대에서 시작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관심해지라는 뜻도 아닙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는 일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내 마음 같지 않아도 이해하고 때로는 거리도 허용하는 것. 파도를 막으려 하지 않고 파도가 오면 파도를 받아들이듯 상대방의 실수를 나를 향한 공격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한계로 바라보는 것. 그게 기대를 내려놓은 자리에서 생기는 시선입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감정의 진폭도 줄어듭니다. 기쁨은 잔잔해지고 실망은 짧아집니다. 관계는 격렬함 대신 안정으로 이동합니다. 어느 날 친구가 연락을 늦게 해도 바쁜가 보다라고 넘길 수 있습니다. 동료가 예상과 다른 선택을 해도 그 사람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마음 같지 않아도 나와 다른 사람이니까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담담함이 냉담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애정의 성숙한 형태입니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감정이 아니라 아궁이처럼 오래 타는 온기. 그 온기가 진짜 관계를 지탱합니다. 평온은 거창한 감정이 아니라 과도한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서 생깁니다. 성취 이후에 공허함을 느끼는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열심히 해서 목표를 이뤘습니다. 모두가 축하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기뻐해 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오면 생각보다 반응이 작습니다. 생각보다 금방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허무함, 그것도 기대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기대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성취는 내 것인데 그것에 대한 의미를 타인의 반응에서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왜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기대를 걸까요? 외로워서일까요? 확인받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그게 관계라고 배웠기 때문일까요? 어쩌면 기대는 두려움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내 기대를 저버리면 나는 혼자가 된다. 그 두려움을 기대로 포장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관계의 깊이를 사람 수로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이 연결될수록 더 단단해질 거라 믿으니까요. 연락처가 많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모임이 많으면 삶이 풍요로울 거라고, 아는 사람이 많으면 든든할 거라고, 그 믿음 한 번쯤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는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직스럽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숫자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풍요는 어디서 올까요? 연락처는 늘어납니다. 메신저 목록은 길어집니다. 모임은 많아지고 약속은 빽빽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바빠집니다. 채워지는 게 아니라 쫓기는 느낌이 납니다. 관계가 많아질수록 관리해야 할 감정도 늘어납니다. 누구에겐 자주 연락해야 하고, 누구에겐 신경 써서 답장해야 하고, 누구에겐 분위기를 맞춰야 합니다. 이 모임에서는 이런 모습이어야 하고, 저 모임에서는 저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 나는 여러 개의 나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지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관계를 줄이면 뭔가 잃는 것 같은 기분, 모임에 나가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 같은 불안.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에너지입니다. 많은 관계는 많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많은 시간은 많은 감정 소모를 부릅니다. 결국 관계의 양이 늘수록 마음의 여유는 줄어듭니다. 그 에너지로 무엇을 잃고 있을까요? 혼자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 진짜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시간들이 사라집니다. 피상적인 관계는 깊은 대화를 남기지 않습니다. 안부는 오가지만 속마음은 머뭅니다. 요즘 어때? 응, 잘 지내. 너는? 나도 잘 지내. 이 대화를 수십 번 반복해도 서로를 알아간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웃음은 있지만 이해는 부족합니다. 함께 밥을 먹었지만 진짜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 모릅니다. 함께 시간을 보냈지만 무엇이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임이 끝난 뒤 오히려 더 공허해집니다. 함께 있었는데 혼자 있는 느낌. 분명 사람들 속에 있었는데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은 것 같은 느낌. 그 공허함이 또 다른 관계를 찾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관계도 같은 공허함으로 끝납니다. 관계의 양이 관계의 질을 보장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진짜 연결은 시간이 아니라 밀도로 만들어집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편안하고,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관계. 오래전 친구를 몇 년 만에 만났는데 마치 어제 본 것처럼 이야기가 이어지는 경험. 그게 밀도입니다. 그런 관계는 많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깊이가 있는 만큼 너비도 한계가 있습니다. 넓게 펼치면 얕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귀합니다. 많은 사람 속에 섞이는 삶과 몇 사람과 깊이 연결된 삶. 어느 쪽이 더 풍요로울까요? 어느 쪽이 더 오래 따뜻할까요? 관계의 숫자는 자랑이 되지만 관계의 깊이는 위로가 됩니다. 힘들 때 SNS를 열어 좋아요 수를 세지 않습니다. 힘들 때 연락처 목록을 스크롤하며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힘들 때는 딱 한 사람이 생각납니다.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사람, 보여주지 않아도 알아줄 것 같은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피상적 연결은 외로움을 잠시 잊게 하지만 깊은 연결은 외로움을 덜어냅니다. 군중 속에서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인원수가 아닙니다. 그 차이는 연결의 깊이입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사람이 많으면 든든할 거라고,
관계가 넓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마음은 넓이가 아니라 닿는 깊이로 채워집니다. 조약돌 수백 개를 쌓아도 큰 바위 하나의 무게를 대신하지 못하듯 가벼운 연결 수십 개가 진심 어린 연결 하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줄이면 오히려 삶이 또렷해집니다. 시간이 남고 감정이 정리되고 진짜 소중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관계를 줄이는 것은 삶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삶을 선명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풍요로움은 복잡함이 아니라 선명함에 가깝습니다. 많이 아는 삶보다 깊이 아는 삶, 많이 만나는 삶보다 제대로 만나는 삶, 많이 연결된 삶보다 진심으로 연결된 삶. 관계도 그렇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관계에서도 여유롭습니다. 혼자 있을 때 충분하기 때문에 관계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기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편합니다. 뭔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뭔가를 채워주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있어도 되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진짜 따뜻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사람은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대를 낮추고 관계를 줄이면 마음이 머물 자리가 생깁니다. 소음이 줄어야 음악이 들리듯 불필요한 연결이 줄어야 소중한 연결이 느껴집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지금 몇 개의 자리가 있나요? 그 자리가 너무 많아서 정작 중요한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는 건 아닌가요? 비워야 채워집니다. 풍요로움은 많이 채우는 데 있지 않고 소중한 것을 남겨두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것 중 하나는 어쩌면 당신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기대에 지치지 않은 당신, 숫자에 휘둘리지 않는 당신, 조용히 깊이 연결될 수 있는 당신, 그 자리를 먼저 지키세요. 지금까지 철학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풍요로운 하루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